오늘도 신문 한 면에 전세 사기 관련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가 일어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보증금을 다 한순간에 날리고 나면 그만큼 세입자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8월 25일 경북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 동구 효목동 다가구 전세 사기 6가구 2억 9천만원 피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각서 뒤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계약 단계의 피해 유형도 있을 수가 있고 계약 이후의 피해 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깡통 전세, 임대인의 대출 실행,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의 전세 사기 내용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의 대출 실행,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중개인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깡통 전세입니다. 임대업자가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이 임대업자가 한 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매입해서 임대 보증금으로 이렇게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 곳에서 보증금을 다 내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계속 연달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입니다.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가 브로커와 공모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한 뒤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을 곤란하게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자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효력은 0시를 기해서, 즉 밤 12시를 기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좀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업계약, 실제 계약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매수인에게 당사자 직거래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1억, 예를 들어서 2천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1억 5천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매매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더 높게 거래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매수인에게 당사자 직거래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전 승낙 및 합의 없이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즉 신탁 부동산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신탁회사에다가 실제 임대인이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계약은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이후의 피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계약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송금받고 임대인에게는 월 임대료인 것처럼 일부 금액만 송금하고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계약서에 신탁 등기 말소 등 임대인의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었으나 계약 후 특약사항을 실행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강제 징수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또는 임금 채권 등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국세나 임금 채권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국세나 지방세 내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계약 체결 전에 중개사를 통하면 확인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나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